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을 위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작고 평범한 물건 하나입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지금은 식당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집 주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향신료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검은 알갱이 하나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때 후추는 금보다 비쌌고 왕과 귀족만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후추를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전쟁을 벌이고 새로운 대륙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후추 하나 때문에 시작된 대항해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냉장고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심해졌고 먹기도 힘들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에 절이거나 고기를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관된 음식은 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후추를 뿌리면 냄새가 줄어들고 훨씬 먹기 좋아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후추를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문제는 유럽에서는 후추가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후추는 주로 인도 남부 지역에서 생산됐습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후추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거치고 페르시아를 지나고 다시 지중해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간 상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국 후추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없는 엄청난 고급품이 됩니다. 당시 귀족들은 후추를 금고에 보관하기도 했고 세금 대신 후추로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후추를 사용하기도 했죠. 후추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후추를 검은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 사람들은 점점 궁금해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후추를 사야 하는 걸까?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로 가면 안 되는 걸까? 당시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육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사막도 지나야 했고 강도도 많았으며 여러 나라의 통행세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닷길이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은 새로운 항해 기술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더 튼튼한 배를 만들고 나침반을 사용하고 별을 보며 방향을 찾는 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항해사들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는 것.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항해가 시작됩니다. 1497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을 견디며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배가 부서질 수도 있었고 식량이 떨어질 수도 있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스코 다 가마는 끝까지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에 도착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중동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향신료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후추와 향신료를 가득 실은 배들이 유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리스본 항구는 세계 최대의 무역 도시 중 하나가 됩니다. 당시 향신료 무역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어떤 항해는 투자금의 수십 배를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후추는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나라들은 불안해집니다.
특히 스페인은 생각합니다. 포르투갈만 이런 부를 독점하게 둘 수는 없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기 위해 항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도 향신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서쪽 바다로 항해를 떠납니다. 그리고 1492년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땅에 도착합니다.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자신이 인도 근처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후추를 찾으려다가 신대륙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은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후추뿐만 아니라 정향과 육두구 같은 다른 향신료도 차지하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향신료가 병을 막아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신료 가격은 더욱 올라갑니다.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까지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향신료 제도라고 불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섬들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덜란드는 향신료 독점을 위해 다른 나라 상인들과 거래하는 지역 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또 향신료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나무 자체를 불태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향신료 열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향신료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67년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쟁 끝에 협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은 네덜란드에게 한 섬을 넘겨주게 됩니다. 대신 영국이 받은 것은 지금의 뉴욕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뉴욕보다 향신료 섬 하나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향신료 재배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후추 생산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격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한때 금보다 비쌌던 후추는 점차 평범한 식재료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도 바뀌게 됩니다. 향신료 대신 철강과 석탄, 그리고 석유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후추의 시대는 조금씩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작은 검은 알갱이 하나가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신대륙 발견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 무역의 흐름까지 바꾸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후추가 한때는 세계를 움직이던 힘이었다는 사실은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